안녕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익숙한 길을 걷고 있는데 계단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 말이죠.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집까지 돌아오는 길이 예전보다 두세 배는 더 힘겹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마치 다리가 더 이상 내 몸의 일부가 아닌 것 같은 느낌, 혹은 전에는 생각도 안 했던 짧은 거리가 마라톤처럼 버겁게 느껴졌던 순간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81세 이후 갑자기 걷기가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90세가 넘어서도 걷는데 큰 불편함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81세 이후 걷기가 어려워지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30대 중반을 지나면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체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변화는 80세를 넘기면서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 그 중에서도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걸을 때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곳의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한국노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80세가 넘은 노인의 약 70%가 보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약 30%였던 비율이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만큼 81세 전후는 우리 몸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근감소증, 혈액순환의 저하, 관절과 신경 기능의 약화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점차 걷기 힘든 몸으로 바꾸어 갑니다. 먼저 근감소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호르몬 분비도 줄어듭니다. 동시에 활동량도 줄어들면서 근육 사용 빈도도 낮아지게 되죠.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 근력이 30% 이상 감소하면 낙상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은 최대 2배까지 상승합니다. 한 번 넘어지는 것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령층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연구 결과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근감소증의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요양원에서는 평균 87세 노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실시했는데 무려 65%의 노인들이 보행 능력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노년기에는 젊은 시절보다 약 20%에서 30%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루 3끼 식사 중 한 끼에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 반모, 삶은 계란 2개 또는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 때 특히 단백질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 동안 단백질이 소모되기 때문에 아침에 보충해 주는 것이 근육 유지에 효과적이죠.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20분 정도의 가벼운 근력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를 등지고 서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걷기에 필수적인 하체 근육을 고루 단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회, 익숙해지면 10회에서 15회까지 늘려보세요. 무릎이 약한 분들도 의자를 받쳐가며 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다음은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 작용이 약해집니다. 특히 하지동맥 경화증이라는 질환은 다리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걷다가 다리에 통증이 생기고 잠시 쉬면 괜찮아졌다가 다시 걷자마자 아픈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발끝 운동과 발목 펌핑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가락만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 또는 발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다리의 무거움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에서 4회 각 5분씩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관절과 신경의 문제입니다. 연골이 닳고 신경 전달이 느려지면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걸을 때 발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죠. 균형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벽을 가볍게 짚고 한 발로 서 있는 연습,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펴는 운동 등은 무릎에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원인을 이해했다면 이제부터는 매일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1. 아침 10분 의자 스쿼트. 하루의 시작을 힘있게 열어주는 의자 스쿼트는 노년기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양치질 후 습관처럼 해보세요. 2. 3초 걸음 훈련.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을 천천히 하나 둘 셋을 세며 디뎌보세요. 안정적인 균형 감각과 근육 협응력을 키워줍니다. 3. 단백질 아침 식사. 하루 단백질 목표량의 30%는 아침에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그릭 요거트, 두부, 삶은 계란, 참치 통조림 등이 좋습니다. 4. 발끝 운동. 식사 전후 TV를 볼 때 간단히 반복하세요. 혈류 개선과 다리 붓기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5. 물속 걷기. 무릎이 아프신 분이라면 수영장을 활용해 보세요. 물의 부력은 관절에 부담 없이 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6. 보폭 늘리기. 너무 작은 걸음은 낙상의 원인이 됩니다.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로 걸으며 보폭을 50cm, 60cm로 늘리는 연습을 하세요. 이런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후에도 꾸준히 걷기 능력을 유지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걷기는 단순한 이동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건강한 심장, 튼튼한 뼈, 활기찬 뇌 활동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에 몇 걸음이나 걷고 계신가요?
혹시 이전보다 걷는 게 버거워졌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오늘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다리에 다시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10년 후에도 건강하게 걷는 삶을 위해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